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실습보드를 이용한 프로그램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챕터 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그 교재 두 권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교재입니다. 첫 번째 교재 그 4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STM32 큐브 I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설치를 하고요. 그거를 설치하고 실제 우리 아까 그 소개드린 실습보드 뉴클리오 F420 확장 보드가 있으면은 실행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보드가 없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보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파일까지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온라인 수업이 아니었다면은 저희가 앞에 이게 지금 4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간단히 좀 하고 넘어가야 순서가 맞는데요. 일단 지금 이 큐브 아이디를 사실은 깔아서 제대로 설치가 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간혹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사실은 이 수업을 먼저 땡겨서 일주에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개발 환경 구축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전반부에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아까 그 수업 개요에서 크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MCU가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 있고 PC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MCU 쪽, 우리가 코텍스 M을 쓰니까요. 그 MCU 쪽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데, 사실 개발 환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아마 마이크로 컴퓨터 3학년 1학기 때 들은 사람들은 그때는 IAR 컴파일러를 이용했을 겁니다.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것도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 STM32 큐브 ID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장점이 기본적으로 그 프로그램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프로젝트 새로 만들고 그 주변 장치 셋업하고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큐브 MX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 큐브 MX 설정하는 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뭔가 이제 컴파일러까지 같이 붙어 있는 그게 STM32의 큐브 ID라는 놈입니다. 그래서 얘를 깔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8월 현재 이 큐브 아이디의 최신 버전은 1.4.0입니다. 1.4.0이고 우리 교재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설치 방법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PC는 하나가 빠졌네요. 예. 사용한 PC는 윈도우즈가 깔린 PC입니다. 윈도우즈 10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아마 윈도우즈 7도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ST링크 드라이버라는 거는 1번 깔 때 같이 보통 깔립니다. 그래서 혹시 안 깔리면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 큐브 아이디라는 게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큐브 아이디는 그 STM32 큐브 MX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요 트루스튜디오라는 컴파일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합한 게 STM32 큐브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파워풀하고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 소프트웨어고, 근데 그 여러분들 IAR이나 뭐 카일 같은 경우는 그 이벨리에이션 버전 하면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잖아요. 컴파일러는 코드에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뭐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거나인데, 얘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은 요거는 그 그러니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죠. 정식 명칭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인데 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ST사라고 합시다. ST사는 메인이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 뭐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칩을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이 ST사의 목적은 자기네 칩을 많이 판매하는 데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큐브 아이디라는 그 칩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는데 당연히 요거는 어디에만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ST사에서 나온 칩들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온 그 코텍스 M 칩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은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큐브 아이디가 출시가 된 지 한 1년, 2년 뭐 요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잘 설치가 되는데, 가끔씩 설치가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수업을 지금 앞에 이제 앞당겨서 하는 건데요. 저희 아까 B동 303 우리 강의실 있잖아요. 실습실. 거기에 PC에는 이 큐브 아이디를 다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제대로 까는 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몇 명 개인적으로 이렇게 3, 4 우리 메카트로닉스 3, 4학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노트북에 깐 사람들인데, 그 중에 일부가 노트북에서 조금 잘 안 깔린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일단 저희가 고민을 좀 하다 그냥 1주차부터 깔고 그냥 소프트웨어 깔고 한번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번 잡아보자. 그래야 잡을 시간도 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그냥 훅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1주차부터 바로 지금이 사실은 우리 수강 정정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주차부터 바로 들어가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그냥 1주차부터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큐브 아이디를 다운로드 받으려면은 ST사의 홈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st.com입니다. st.com으로 가고 검색창에 나오면 여기에 STM32 큐브 아이디를 검색하고 그러면 이 밑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아마 나오는 게 한 개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설치 진행 과정의 동영상을 우리 이 클래스 온라인 강의 1주차에 올려놓겠습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지금 이 파워포인트는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되는 거고, 동영상은 거기에 이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영상을 볼 때는 그걸 한번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고 다른 조금 부가적인 설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설치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 우리 지금 수업 자료 보는 요 파워포인트 수업 자료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큐브 아이디를 찾으면은 자꾸 다운로드 받자 그러면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창이 뜰 겁니다. 그럼 accept를 누릅니다. accept를 누르면은 요 아래 같은 이제 다운로드 화면이 표시됩니다. 표시되고 여기서 get software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이제 그 하단에 다운로드 탭으로 이동되고, 여기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OS별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자 PC 운영체제에 맞는 설치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겁니다. 요거고 요거 get software를 하면 됩니다. 뭐 리눅스를 쓴다면은 RNX가 될 테고요. 맥에서 한다면은 맥이 될 테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뜨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인정하는 화면이 뜰 겁니다. ST사의 그 멤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메일 인정 화면이 표시되면은 그 필요한 이제 이메일로 이제 이렇게 보내면은 그 이메일로 인정 이제 메일이 옵니다. 메일이 오면은 그 메일을 이제 그 메일 속에 링크가 있을 텐데 그걸 클릭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인정 후에 다시 클릭하면은 3번과 같은 그러니까 앞에 그죠? 요런 설치창이 다시 뜹니다. 다시 뜨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여기네요. 참고 입력한 이메일로 다운로드용 메일이 날아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운로드 now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743메가입니다. zip 파일이고요. 혹시 중간에 그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창이 나오면 accept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게 받아집니다. 요건 지금 버전 1.4.0 기준입니다. zip 파일이고, 이 zip 파일을 풀면은 실행 파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설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떤 거를 기준으로 했는가, 아까 이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이 받은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는 아마 어느 폴더에 설치하더라도 별로 관계는 없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일단 바탕화면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치 도중에 요 설치될 폴더를 묻는데 요거 디폴트 폴더 그대로 둡시다.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설치가 잘 못된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경우들이 요거를 바꾼 경우들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D 이런 데 넣지 말고, C에 뭐 다른 폴더 바꾸지 말고요. 일단 이 디폴트 폴더 그대로 줍시다. 그대로 두고 설치. 그리고 요 choose component 뭐 할 때 요거 그대로 둡시다. 우리가 사실 사용하는 거는 S-Link 드라이브인데요. 뭐 새거 뭐 S-Link 둘 다 포함합시다.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요건 넥스트를 눌러주고 여기는 인스톨을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치하게 되고, 설치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설치가 다 완료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뜨고 그러면 이제 피니시를 누르면 됩니다. 피니시를 누르면 되고, 혹시 중간에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뭐 이런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범용 뭐 직렬 버스 장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설치하겠느냐는 게 물으면은 설치입니다. 설치하고 들어갑시다.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ID라고 생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요게 이제 됐으면은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합시다. 실행을 하면은 이 그림과 같은 시작 화면이 나옵니다. 시작 화면이 나오고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사용할 워크스페이스의 폴더를 묻는 화면이 나옵니다. 요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하겠느냐는 그 폴더인데요. 여기 일단 디폴트 폴더 그대로 사용합시다. 이거 바꿔도 뭐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설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설치하면서 계속 그냥 디폴트 하고 나갑시다. 디폴트. 그리고 혹시 방화벽의 경고 화면이 나오면 액세스 허용하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STM32 큐브 아이디의 홈 화면이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놈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서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고 요거 이름이 인포메이션 센터입니다. 인포메이션 센터인데 처음에 요 인포메이션 센터 화면을 닫읍시다.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닫으면 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큐브 아이디 전체 화면도 한번 닫읍시다. 닫고 그러면 이제 끝나겠죠. 그리고 큐브 아이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합시다. 다시 실행하는 거는 앞에 가서 앞에 잠깐만 돌아가겠습니다. 앞에 가서 요 아이콘이죠. 이 아이콘 다시 누르고 실행하면은 또 뭐 이런 창이 뜨고 뒤로 가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누르면은 다시 뭐 디폴트 그대로 하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뜨면 요까지 되면은 설치는 제대로 됐습니다. 제대로 됐고, 제대로 됐으니까 이제 이 화면을 닫읍시다. 그리고 혹시 이 화면이 잘 안 나오면은 요 아까 14, 15, 14는 앞에 이 페이지입니다. 요 작업과 15 그리고 다시 한번 키는 그런 작업을 한두 회 한번 반복을 해봅시다. 요 부분이 아마 큐브 아이디가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아까 예 무료 버전이고 지금 한 1년 뭐 한 제대로 나온 지 한 1년 뭐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료 소프트웨어 단점인 것 같아요. 예. 유료면은 안 되면은 야 왜 안 되냐 그러고 뭐 따질 수가 있는데 이게 무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료 소프트웨어 좀 비합니다. 근데 이 외에 프로그램 나중에 실행하는 데는 하등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컴파일하고 실행하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은 끝났고요. 예제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이 예제 프로그램은 우리 그 실습 보드에서 이제 사용할 예제들, 그 예제들의 사실은 풀소스 코드입니다. 풀소스 코드를 넣어놓은 파일인데요. 이 클래스 강의 자료에 가면은 예, 제목이 강의 자료 제목이 소스 코드, STM32 큐브 IDE용 풀소스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첨부 파일이 있고요.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 링크가 있는데 링크에서 다운받아도 됩니다. 그 다운받으면 이거 zip 파일입니다. zip 파일이고 24메가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얘도 일단 바탕화면으로 옮깁시다. 뭐 어디둬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바탕화면으로 옮깁시다. 바탕화면으로 옮기고 압축을 풉니다. 풀면은 요 zip 파일 압축을 풀면은 이제 이런 폴더가 생깁니다. 폴더가 생기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배울 예제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요거고요. 테스트 뉴클리어 F49라는 걸 할 테고요. 나중에 GPIO를 배우면은 GPIO 예제는 여기 들어있고 그 뒤에 EXTI, External Interrupt는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 타이머, 타이머는 여기에 들어있고 ADC나 DAC 예제는 여기 들어있고요. UART 예제는 여기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PC하고 실습보드를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실습보드가 없잖아요. 이건 그냥 보기만 합시다. 보기만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실습보드에 보면은 USB 그 포트가 있고요. 그냥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USB 케이블로 PC의 USB 포트에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까 그 예제 파일 중에서 테스트 뉴클리어 F49라는 폴더입니다. 이 폴더로 들어가면은 요런 이제 파일들이 보입니다. 거기서 점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요 점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파일이 실행됩니다. 실행이 되고 참고로 이 실행 과정의 동영상은 아까 그 말씀드린 동영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이 10분 35초 이후 그 이후에 보면은 예제 프로그램 파일을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지금 파워포인트보다 조금 자세하게 디테일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점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고 이게 이 화면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찾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처음 실행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폴더가 테스트 뉴클리어 F49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폴더의 아래쪽에 가면은 코어 폴더가 있고요. 코어 밑에 내려가면 소스입니다. src 폴더가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main.c가 있습니다. main.c. 그래서 얘를 main.c를 더블 클릭하면은 또 main.c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그리고 이 main.c 소스 코드는 지금 다 그 프로그램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되어 있고 그래서 얘는 그냥 컴파일에서 다운로드 하면은 그냥 실습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 탭에 있는 요 망치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얘를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컴파일 됩니다. 컴파일 되고 에러가 없는 경우는 다운로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에러가 없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콘솔 창이거든요. 콘솔 창에 build finished 나오고 zero error, zero warning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성공입니다. 여기서는 이 파일은 컴파일 하면은 에러 발생 없이 다운로드 파일이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완성이 돼야 합니다.
혹시 에러가 나는 경우, 여기 보시면 얘는 참고입니다. 컴파일 시 에러가 발생한 경우, 여기 3 error 5 warning 뭐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운로드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시 빌드해야 됩니다. 제로 에러가 될 때까지. 워닝은 혹시 몇 개 떠도 뭐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탭에 있는 삼각형 표시 같은 요 놈을 클릭하면 실행 파일이 다운이 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그 실습 보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냥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오늘 해야 할 거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앞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요 컴파일해서, 컴파일이 성공적으로 되면, 여기까지 되면은 일단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큐브 아이디를 지금 깔았잖아요. 큐브 아이디 깔았고 그게 제대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거는 참고로 그냥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실습 받아가지고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 파일 다운로드 되는 거는 요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verified successfully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하면 그 보드에 다운로드가 제대로 된 겁니다. 물론 보드가 있을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 됩니다. 참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에러 없이 다운로드가 완료된 경우 아까 그 메시지를 조금 자세하게 본 겁니다. 파일 다운로드 컴플리트 됐고 버리파잉 하고 다운로드 버리파이드 सक्세스풀리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드가 있으면 보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다운로드가 실패한 경우인데요. 다음에 실제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성공이 되면 여기서 불이 깜빡깜빡해야 되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과제입니다. 1주차부터 여러분들께 과제를 내서 죄송한데 과제입니다. 아까 그 우리 했던 예제 프로그램 테스트 뉴클리어 F429 요거의 컴파일을 완료해서 그거를 이 클래스로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과제물 내용에는 일단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습 키트를 택배로 보낼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주소, 본인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주소 꼭 요거를 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한 개발 환경, 여러분들 주로 요겁니다. STM32 큐브 아이디 우리가 요걸 배웠으니까 요겁니다. 요 뒤에 거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컴파일이 완료된 화면 캡처본, 컴파일이 완료된 화면, 아까 제로 워닝 제로 에러 제로 워닝 나오잖아요. 그 화면을 캡처하나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과제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컴파일이 완료 안 된 경우는 그 뭔가 에러가 나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실습 키트는 받아야 되니까 실습 키트 받을 수 있는 주소, 그 완료 못한 이유, 예를 들어 큐브 아이디가 설치가 안 되더라, 컴파일 에러가 난다 등. 그리고 중요한 에러가 나는 화면을 좀 캡처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은 수요일 반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반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고 금요일 반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왜냐면 수요일 같은 경우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결과를 보고 줌으로 그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각자 다 좀 체크를 하려고 그럽니다. 된 사람은 됐고 안 된 사람들은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되든지 안 되든지 꼭 과제물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 환경의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다수는 설치가 잘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STM32 큐브 아이디 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나 동영상을 다시 잘 보고 다시 한번 시도하기 바랍니다.
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해봤는가 하면은 우리 지금 303 강의실에 데스크탑에 지금 30대, 40대 정도인데 거기 깔았는데 다 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 학생들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서 다 깔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됩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 동영상을 다시 잘 보고 시도하기 바랍니다. 특히 설치 폴더를 디폴트 폴더에서 변경하지 말기 바랍니다. 뭐 D 폴더 이런 데서 D에 설치하지 말고요. C 드라이버 그것도 디폴트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예, 우리 수업 조교들이 있습니다. 일단 예, 꼭 카톡이나 문자로 좀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꼭 예, 안 되면은 예, 얘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조교들이 깔면서 또 에러난 경우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치가 될 겁니다. 근데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브 아이디 설치가 정말 안 되는 경우는 예,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대면 수업이면 예, 우리 지금 303 강의실에 다 깔려 있으니까 거기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각자 PC에 깔아야 하잖아요. 안 되는 경우는 근데 정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우는 대안입니다. 첫 번째, 큐브MX하고 카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이 클래스 강의 자료 3번에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STM32 큐브MX를 이용해서 초기 설정을 하고 이 큐브MX 이용해서 초기 설정을 하고 그 파일을 만들잖아요.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코드 생성을 MDK ARM에서 되는 버전으로 생성을 합니다. 생성하고 카일사의 MDK ARM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는 다른 방법, 큐브MX의 IAR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이 클래스 강의 자료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건 큐브MX를 이용해서 초기 설정을 하고 동일합니다. 코드 생성만 Embedded Workbench ARM입니다. EWARM, IAR 컴파일러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 컴퓨터 수업 들었던 사람은 거기서 썼던 컴파일러입니다. 그걸로 예, 프로젝트를 만들고 IAR 사이 Embedded Workbench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합니다. 이러면은 돼야 합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 A 방법 또는 B 방법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 하면은 돼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되는 방법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위의 1에서 3까지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는데 계속 수업은 온라인으로 간다, 비대면으로 간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이게 뭐 아주 뭐 완곡하게 표현해놨는데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본인이 알아서 수업을 변경하든지 드랍하든지 하기 바랍니다. 우리 수업 드랍 기간이 4주까지잖아요. 4주차까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1주차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1주 해서 한 2, 3주 고민해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온라인 수업이 풀려서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 그냥 강의실에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그 다음 뭔가 그래서 결과물들이 안 나오면은 제가 그건 제가 학점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예, 1번입니다. 1번. 한 번에 설치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1번 다시 설치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2번 수업 조교 카톡으로 문의하고 그래서 큐브 아이디를 까는 겁니다. 깔고 까는데 이 방법이 정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3번으로 갑시다. 3번. 그러면은 뭐 됩니다. 예. 1번, 2번, 3번 방법 중에 하나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꼭 큐브 아이디 까셔서 예, 한번 컴파일 하는 거 꼭 한번 확인해서 보시고 안 되면 카톡으로 좀 연락 주고받고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줌으로 들어와서 예,
그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